네, 안녕하세요. 최영은 국어 전문학원 강동고덕원 중등 전임 김준혁 강사입니다. 지금부터 중등 내신 설명의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 바로 앞에 있는 그 한영외국어 고등학교를 졸업했고요. 또 대학교도 이름이 비슷한 곳으로 갔죠. 한양대학교 국어교육과를 졸업한 후 국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왜 내신은 저에게 맡기셔야 하는지 설명을 드리면 우선 한양대 국어 전공자입니다. 한양대가 국어교육과로는 명문에 해당하는데요. 그 가르침과 배움을 저도 학생들에게 최선을 다해 전달하고자 노력합니다. 또 고등학교 내신 대비 경험이 있는 강사가 진행하는 중학교 내신으로 또 변수 없이 안정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내신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또 이 짧은 영상에 저를 가장 잘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이 숫자죠. 그래서 내신만 들으러 왔다가 정규 수업까지 정착하는 학생들이 계속 늘어가면서 작년 한 해 제 개인 학생이 70명 가량 늘었습니다. 그만큼 결과와 과정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수업이라고 보장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바로 옆에 있는 한영외고를 졸업했기 때문에 내신 대비 넓게는 공부법에 대해 학생들에게 조언해 줄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또 강사 중에서는 제가 아직은 20대 후반으로 나이가 어린 편이라 아직은 내신 대비에 대한 기억도 남아있고 그래서 학생들도 부담 없이 저에게 물어보고는 합니다. 그리고 내신 종료 후에는 학부모님 전원 1대1 전화 상담을 드리고 있어서 잘한 점과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을 말씀드려서 더 높은 목표를 함께 나아갈 수 있게 합니다. 네, 저희 학원 내신 대비 시스템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주말에는 1회 3시간 수업을 진행하게 되고요. 이 3시간 수업에서는 자습서를 통한 기본 개념 공부가 이루어지고 또 학교 기출문제 그리고 학원 자체 교재를 통한 심화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또 주중에는 저희가 수요일에서 금요일 사이에 1회 필수 클리닉이 1시간 진행이 됩니다. 이 클리닉 시간대는 개념 학습을 이제 서술형으로 학생들이 직접 쓰면서 개념이 제대로 잘 학습이 됐는지 확인하게 되고 또 주말 수업 배운 내용에 대한 문제풀이 또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직전 보충은 시험 전날, 무조건 시험 전날 진행을 하는데요.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진행이 되고 최종 개념 복습을 하고 심화 문제와 기출 문제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날 특히 대비해야 될 게 어휘 암기랑 학교 프린트 중요해서 이 암기가 잘 되어 있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정규 주말 수업 과정부터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1에서 3주차 때는 개념에 집중하게 됩니다. 자습서를 통해서 기본 개념 학습을 합니다. 다만 자습서는 학교별 경향이나 유형을 담아내지는 못하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학교별 기출을 녹여서 자습서에 함께 필기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습서 본문을 보다가 24년 땡땡 중 문제 3번과 관련된 부분이야 라고 하면서 문제와 선지를 써준 후에 중간중간 함께 그 칠판으로 문제를 풀게 됩니다. 학생들은 판서를 하게 되는 거고요. 어차피 뒤에 4에서 6주차 때 또 볼 문제지만 또 학생들의 몰입도 상승과 그리고 기출은 항상 반복해서 풀어야 하기에 이를 추가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용훈 국어학원 자체 교재를 통해서 빈칸 넣기와 빈칸 문제를 통해 배운 개념을 복습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빨간 책이 저희 학원 자체 교재인데요. 특히 이 책의 앞부분에 이 사진과 같은 이 빈칸이 있는 부분들이 학생들의 개념 복습을 아주 꼼꼼하게 진행할 수 있게 합니다. 자, 개념을 마친 후에는 학교별 기출 문제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진과 같이 제가 학교별 기출 문제를 모아서 제본을 한 다음에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고 이를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푸는 게 아니라 전 문항을 저와 학생들이 함께 풀게 됩니다. 제가 문제풀이를 진행하는 거죠. 그만큼 중학교 내신에서 기출의 중요도는 높고 또 학생들이 한 번 기출문제를 풀더라도 올바른 풀이로
저와 함께 풀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리고 학원 자체 교재가 한 번 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게 아까 저희 보여드렸던 빨간색 학원 자체 교재입니다. 그래서 학원 빨간색 자체 교재에는 단원별로 70에서 130문제까지 타학교 기출문제를 모아둔 것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신이라는 것이 변수가 많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수많은 변수에 대비할 수 있게 됩니다. 대치 지점 기출 문제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송파 지점 기출 문제도 지금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곳에 있어서 심화 문제도 얼마든지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마지막 6주차쯤에는 서술형의 비중을 살짝 더 높입니다. 물론 클리닉이나 숙제에도 수많은 서술형 문제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마지막일수록 학생들이 서술형, 본인 스스로 답을 적어가면서 모르는 것을 찾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비중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부 지문이나 학교 프린트를 저랑 함께 공부하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이를 같이 최종 정리합니다. 자, 이렇게 6주차 정규 수업이 마무리되고요. 클리닉은 저희 매주 정규 수업 사이사이에 진행을 하는 건데요. 클리닉 수업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주 이제 1회 오후 3시에서 10시 사이에 진행이 됩니다. 학생들은 수목금 이 평일 중 하루 시간을 선택해서 오면 되고요. 보통 다른 국어 학원들은 주간 테스트 통과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숙제를 해오지 않은 사람들만 클리닉을 오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학원은 100% 전원 필수 클리닉을 와야 합니다. 열심히 하지 않는 학생들만 클리닉에 오는 것은 또 열심히 하는 학생들에 대한 차별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똑같은 학원비를 내고 오는 것이니까요. 또 열심히 하는 학생들도 주중에 클리닉에 와서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에 대한 심화 문제를 풀어야 단기적인 내신 성적은 물론 전체적인 국어 실력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 학생들이 또 클리닉 수업을 재밌어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내신 수업이기는 해도 이제 고등학교 진학을 위한 전체적인 국어 능력 향상도 목표에 있기 때문에 전원 다 클리닉을 진행합니다. 클리닉은 객관식 40문제에서 45문제를 약 1시간 정도 풀고 하원하게 되고요. 객관식뿐만 아니라 제가 자료를 추가를 해서 학생이 스스로 본인이 지난 시간 배운 개념을 써보면서 또 못 쓰는 것들이 있다면, 모르는 것이 있다면 저와 함께 개념 복습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저희 직전 보충 과정은 마지막까지 준비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일수록 디테일을 잡아야 하기에 제가 애용하는 메타인지 학습법으로 최종 대비를 하게 됩니다. 메타인지 학습법은 이렇습니다. 학생이 제가 나누어 준 자료에 대한 문제를 다 풀고 저에게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사진과 보이듯이 -3 이렇게만 써서 채점을 해서 줍니다. 처음엔 학생이 이게 뭐지? 3번을 틀렸다는 건가?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전체 프린트 중에서 3문제를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럼 학생이 다시 가져가서 전 문항을 보면서 자신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문제를 찾아서 직접 고쳐오는 것입니다. 맞은 문제를 고쳤다면 그 문제는 찍어서 맞춘 거겠죠? 이제 제대로 맞힌 것이 아니겠죠? 그래서 마지막일수록 본인이 찍어서 맞힌 문제와 제대로 알고 푼 문제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하기에 이를 통해 최종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직전 보충 때는 저희 또 전날에 하면 효과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어휘와 학교 프린트 암기 여부를 테스트해서 마지막으로 그 테스트를 통과해야 하원할 수 있게 되는 수업입니다. 네, 저희 과제도 매주 나가고 있고요. 과제는 자습서와 평가 문제집을 활용한 과제도 나가고 또 제가 학교별 유형에 맞는 문제를 선별해서 프린트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숙제로 내준 문제들은 정규 수업 및 클리닉 시간을 활용해서 질문까지 다 해결을 하게 되고요. 또 숙제 잘 해왔는지 안 해왔는지 이 성실도 여부를
매주 학원 메시지로 학부모님들께 다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학교 내신 대비는 결과만큼 과정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생들이 중학교 국어 내신도 학원을 통해서 준비해야 되는 이유는 이 결과뿐만 아니라 내신 과정을 거치면서 학생들의 국어 능력이 평소와 다르게 몇 배는 빠르게 점프를 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정규 수업과는 약간 성향이 다른데요. 정규 수업은 최대한 다양한 개념이랑 작품들을 보면서 고등학교 국어를 대비하는 성격이라면 이 내신은 정말 3개에서 4개의 작품 혹은 개념을 몇 주 동안 자세하게 파고들면서 공부하는 과정이고 사실 이 과정도 국어 공부에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또 내신 수업 때만 얻을 수 있는 그런 국어 학습의 경험 또 국어 실력의 향상이 있기에 저 또한 아주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열심히 준비해 주는 건 좋은데 중학교 내신인데 이렇게까지 대비할 필요가 있나 생각하시는 학부모님들도 계실 텐데 저희 학원은 학생의 장기적인 국어 실력 향상을 위한 그 과정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라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결과는 당연히 중요하죠. 그리고 결과가 좋아야 학생들이 국어에 대한 자신감, 위닝 멘탈리티가 생깁니다. 또 국어 과목 특성상 또 이게 또 중요한 과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위닝 멘탈리티가 고등학교 진학 전에 잘 갖춰져야 고등학교 올라가면 한번 이제 국어의 쓴맛을 보겠지만 내신도 어려워지고 모의고사도 있고 그러니까요. 자, 이렇게 국어의 쓴맛을 보겠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거기서 이제 위닝 멘탈리티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학교별 내신 출제 경향을 제가 경험하고 분석한 것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영중학교 2학년 내신 출제 경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 한영중학교는 2학년에 집중하고 전담을 해서 진행하기로 되어 있어서 2학년 내신 경향만 모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가지로 요약을 해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교과서와 자습서 내용에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시험입니다. 외부 지문이나 프린트 비중도 높진 않고요. 두 번째는 객관식이 24문항 총 90점, 서답형이 2문항 총 10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답형 비중이 낮아 보이지만 감점을 유발하는 조건들이 많아서 이 서답형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천재막 출판사 특성상 문법 시험 범위가 타 출판사에 비해 넓어서 좀 많은 양의 문법 개념 학습이 필요하고요. 다만 되게 독특하게 문법 시험에서 암기를 요구하는 학교가 아니라 이해력을 요구하는 아주 독특한 한영중의 출제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과서와 자습서 내용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문제 유형이 많습니다. 이 문제 유형을 다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좀 대표해서 몇 가지들을 가져왔는데요. 특히 이 5점이면 한영중 100점 중에 가장 큰 비중인데요. 이 5점짜리 보기 문제도 이제 본문 이제 교과서의 서술자의 시점에 대한 개념을 충실하게 학습을 했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교과서의 그런 개념에 충실한 시험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앞서 설명한 학원의 내신 시스템을 잘 따라간다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유형들입니다. 다만 이러한 문제 유형에서 학생들이 실수나 틀리게 된다면 학생 점수에 큰 손해를 받게 되므로 개념 복습이 잘 되어 있는지 학생과 제가 내신 중간중간 함께 지속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비교적 까다로운 조건의 서답형 문제들입니다. 둘 다 작년 문제 서답형인데요. 일단 조건이 3가지이기도 하고 문장 유형도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까다롭다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서술형 문제도 보기를 주었어요. 이번에는 보기를 주고 이 작가의 태도를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좀 난이도가 어렵기도 하고 좀 서술형 유형이 친절한 보기를 주지 않는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저희가 까다로운 조건의 서답형 문제를 클리닉 시간과 파이널 문제 풀이 때, 그리고 항상 숙제에 추가를 해서 해결을 하게 될 것입니다. 즉, 다양하고 어려운 서술형 문제들을 이런 문제 풀이 때 해결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천재박 출판사 특성상 문법이 시험 범위에 포함될 때 타 출판사에 비해 범위가 넓습니다. 예를 들면 왼쪽은 미렌 출판사인데요. 이제 오른쪽 천재박 출판사의 범위를 본다면 지금 제가 노란색과 빨간색으로 이제 표시를 한 게 미렌 출판사 외에 추가가 되는 범위들입니다. 그래서 문법 개념을 조금 더 넓게 자세히 공부할 필요가 있어서 이제 문법이 시험 범위 들어가는 시험에는 클리닉 때 문법 문제 비중을 높여서, 그리고 제가 문제 풀이를 할 때 문법 문제 풀이 비중을 높여서 해결을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이거는 한영중만의 독특한 출제 유형인데요. 문법 범위가 넓긴 하지만 암기를 요구하지는 않고 이해력을 요구하는 아주 독특한 한영중의 출제 유형입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 조항을 원래는 학생들이 외우고 시험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조항을 시험에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학원 자료로 확인하기로는 2019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이렇게 동일하게 출제가 되었고요. 그래서 개념 암기 후 문제풀이를 요구하는 다른 학교와 달리 이 표준발음법 조항을 학생들이 보면서 시험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다만 학생들에게는 암기 좀 부담을 줄여주니까 좋은 일이지만 언제든지 이 조항을 준다는 것은 문법 문제를 올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암기를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심층적인 문법 이해를 요구하는 시험이 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내신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을 중시하는 그런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표준발음법을 시험에서 준다고 하더라도 저희 내신 대비할 때는 어느 정도 학생들이 암기하고 숙지하는 시간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영중에게 한마디인데요. 저와 정규 수업을 함께 하고 있는 한영중 학생들은 정말 너무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모여 있습니다. 정말 신기할 정도로 그런 너무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 학생들만 모여 있는데요. 그래서 저도 이 한영중 학생들을 모아서 내신 수업을 진행할 생각에 너무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학생들이 모여서 좋은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좀 좋은 수업 분위기에서 즐겁게 내신을 대비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듭니다. 또 학생들이 열심히 따라오는 만큼 저 또한 한영중 내신 대비를 철저히 분석하고 공부해서 좋은 수업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규로 내신 등록하는 학생들도 좋은 수업 분위기에 잘 녹아들 수 있을 거라 또 모두가 즐겁게 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수업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네, 한영중 내신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